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정보 및 소식들 오늘도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XRP 가격은 27센트. 최근에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었지만은 그 후로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좋은 소식들도 있었고 빵형의 멋진 인터뷰들도 있었으니까 그에 상응해서 좀 가격 좀 올려줬으면 좋겠죠. 힘 좀 내라 XRP. 자, 다음 소식으로 인터레즈 프로토콜 그리고 코일이 연동된 비디오 재생 플랫폼이죠. 시나몬이 드디어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웹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벌써부터 여러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을 올리면 이 코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플랫폼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이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차트상 XRP 사토시 차트인데요. 최근에 상승을 한 후에 이 상승했었던 레벨을 테스트 중이다.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수치상으로는 3000 사토시 이상을 유지해줄 수 있으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어제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지고 사토시 차트상 상승이 좀 더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승 바라봐야 되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 이곳이 바닥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 회로를 이렇게 한번 꽂아보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트랜스펄고가 새로운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Runs on Ripple인데요. 영국에서 인도로 돈을 보낼 때는 트랜스펄고를 사용해라 라는 광고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에서 멕시코, 필리핀, 이번에는 인도까지, 물론 XRP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 4대 송금 나라 중에 3개로 이렇게 송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광고에 음악이 깔려가지고 제가 유튜브 때문에 소리를 재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광고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Runs on Ripple 로고가 나오게 되고요. Transfer Go, 수수료가 없다, 안전하고 빠르게 송금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광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흥미로운 트윗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티븐 디앱은 XRP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비트코인 찬양론자 분들께, 만약에 비트코인의 거래 시간이 4초 정도이고 사용하는 비용이 낮으며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 않았다면 XRP가 만들어질 일도 없었을 것이며 리플사는 오늘날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XRP를 운영, 실시간 유동성을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밑에 이 사람, 그 말이 옳소. 최근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XRP 레저를 통해서 보내고 있소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느리니까 자신들도 깝깝해가지고 XRP 레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XRP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트윗과 자료였습니다. 저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실사용화에 가장 적합한 것은 XRP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작은 속보로 전달을 해드렸었던 소식, 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들의 GTS 고객에게 제공되는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위한 리플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를 찾고 있다는 구인 광고에 관한 것이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리플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직접 나서가지고 마치 파트너십을 인정하듯이 리플사의 제품을 담당해줄 담당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였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 구인 광고가 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디어는 이에 대한 적임자를 찾았거나 해당 자리에 대한 구인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 혹은 적임자를 이미 찾았거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담당자는 제품 개발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플 교육을 또 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비공식적으로는 그냥 파트너십이 체결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가격은 왜 안 올라가요? 토마토 당신이 빨리 대답 좀 해봐요. 매일 소식 전하니까 이런 것도 좀 답을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체인링크 한번 보십시오. 이 스위프트랑 같이 일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핀테크 업계의 스위프트라고 불릴 수 있는 피나스트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답답하죠. 피나스트라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엑스레핏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까지 제공을 받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저도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행이 최근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었죠. 미국 달러 같은 경우만 해도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토큰화 시킨다라고 해서 특별한 부가적인 이득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신용카드라든지 여러가지 결제 방법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CBDC나 암호화폐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어떠한 큰 이득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와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중앙은행 측에서는 CBDC, 이제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전자결제와 비교해서 CBDC 발행이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실제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빵형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발언을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암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빵형에 관련해가지고 약간 우려스러운 소식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 중에 하나에서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란과 협력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란 등 국가 역시 글로벌 은행 시장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할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런데 빵형이 미국이 국가 간 송금을 규제한 국가라고 해서 리플사가 협력사 명단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를 압박해가지고 이란을 고립시키기까지 했었는데 이 리플사가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부분은 많이 우려스러운데요. 이런 발언이 나온 그런 인터뷰는 바로 폼플리아노와의 팟캐스트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처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좀 불안불안하죠. 애지간하면 이런 발언은 안 했으면 했는데 일단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런데 빵형의 이런 발언도 이해가 되는 것이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데이빗 슈얼츠가 제안한 스테이블 코인, 이 XRP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소식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빗 슈얼츠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설명을 기반으로 그가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짧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했었는데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DM로직 아저씨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대박 아이디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몇 번씩이나 돌려봤다라고 합니다. 저도 깊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단순한 개요랑 아이디어 정도는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것입니다. XRP를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자산들을 대표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XRP 온 레저의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이용해서 레저상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유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지만은 그 스테이블 코인들을 받아주는 거래소에서만 이 거래가 가능한 것이 그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XRP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XRP 온 레저 상에서는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일단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XRP 3개가 1달러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다 그러면은 그 XRP 3개를 담보로 놓고 미국 1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 어디서나 1달러에 상응하는 XRP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금을 예를 들어본다면은, 예를 들어 금 1온스에 1,500불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1,500불 이상 정도의 XRP를 레저에 맡기고 담보로 하고 금 XRP 연동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에 연동된 XRP 코인은 언제든지 그 금값에 상응하는 값어치에 XRP로 다시 한번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전 세계의 어떤 자산이든 주식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XRP 레저상에서 상응하는 값의 XRP를 담보로 잡아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모든 자산의 XRP 기반 토큰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법정 통화가 됐든 뭐가 됐든 XRP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퍼레이터, 가격을 제공하는 것, 담보를 넣는 사람들, XRP 환전, 인센티브 등등이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딱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우려가 되죠. 그럼 XRP 가격이 떨어지거나 XRP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의 그 자산, 연동된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 내가 삼성사의 주식을 XRP로 담보로 넣고 삼성사 코인을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근데 XRP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는 그 XRP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떨어진 만큼.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는 원가의 150% 이상의 XRP를 집어넣고 발행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XRP가 가격이 계속해서 떡락해가지고 많이 부족해진다 하면은 그 포지션을, 그 스테이블 코인의 포지션에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메꿔주면서 그 포지션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오더북, XRP 레저상의 주문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하고 누가 메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처음에 어떤 가격에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 XRP가 담보로 잡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비용이라든지 여기서는 텍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을 받음으로써 이 모든 시스템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100% 탈중앙화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데이빗 숄츠가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저도 들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끝에 데이빗 숄츠가 이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장점에는 XRP 온레저 유동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XRP를 기반으로 그 어떤 상품이나 증권 등이라도 파생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단점으로는 XRP의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예상치 못한 XRP의 공급 및 수요 변동이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 오퍼레이터가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며 XRP 레저상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관련돼서 계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말을 덧붙여 줍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이고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내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XRP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봤을 때 어려운 부분들 다 생략하고 거래소에서 교환되는 부분만 보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이해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 XRP를 담보로 잡아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것이든 연동이 될 수 있다. 주식, 법정 화폐, 채권, 금 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에 상응하는 XRP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만은 이제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데이빗 숄츠의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영상을 시청을 해보실 수가 있거나 이 영상에 오시면은 그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글로 풀어 쓴 것이 나옵니다. XRP 챗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빗 숄츠의 제안과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베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파생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자 프로토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탈중앙화된 금융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모든 분야에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더욱더 XRP 생태계가 커져가고 여러 분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소식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 인터뷰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그에 반해서 광고 시청률은 오히려 좀 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봐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